제 숙명토론대 결승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을 해주십시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의 4승 1패로 승리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인간 고유의 지식활동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자가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정에 따르면 재앙이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은 미래의 재앙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 3가지 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강인공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강인공지능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우 인공지능을 초기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는 특이점 이론이 강하게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현재 개발 단계에서 인간은 우리의 의지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 개발되고 난 뒤에는 인공지능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찻잔을 쥐고 가볍게 흔들면 초기에는 찻잔 속의 액체가 쏟아지지 않지만 계속 흔들면 어느 순간 넘쳐버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공지능은 산업 분야의 근간을 흔들 것입니다. 인터넷의 출현 이후 인간이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종은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 것으로 인공지능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식 서비스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인간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예술적, 창조적인 분야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술적, 창조적 분야가 70억 인구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알파고의 바둑알을 놓아주던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술적, 창조적 분야 이외에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긴다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주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윤리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인공지능은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오류 발생 가능성과 그 사용 범위 제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터의 일종으로서 언제나 버그, 오작동, 해킹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술을 하거나 운전을 하던 중 인공지능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할 시 이 사고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성관계용 Virtual Reality, 즉 VR이 그 예시입니다. 단순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생명탄생이라는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군사 범위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인공지능 드론을 이용한 폭탄 테러로 무차별 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종교, 특히 극단적 세력에 의하여 잘못 사용될 경우 대형 테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학습을 통해 성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기를 해킹하여 주요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문제도 발생 가능합니다. 이 3가지 논거를 들어 저희는 인공지능이 미래의 재앙이라는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휴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을 확인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대측을 제1 확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는 첫 번째 논거로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즉 강한 인공지능의 도래를 예측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공지능이 그 말은 곧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상실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침범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죽을 수 있습니까? 또는 자기 성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자유토론 때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의식과 자아정체감, 욕구, 동기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성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된 것일 뿐 결코 인간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 실업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와 도래하는 초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세계 경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에 걸맞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차후에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발생이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인간이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의 판도를 혁신적으로 바꿈으로써 고질적 사회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세 번째 논거로 책임 소재의 문제, 즉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될 윤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애완동물이 배설을 하거나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통념이고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인공지능의 소유주인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자유토론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측을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갑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인공지능이 뜨거운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바둑기사를 꺾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를 실감했습니다. 빠르게 부상하여 인간의 생활 영역 곳곳으로 침투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시선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1997년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대결에서 인간을 이겼을 당시에도 이러한 두려움은 잠시간 존재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 우리 사회의 배경과 인간의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그것이 가진 위험성보다 과대평가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에 저희 반대측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인공지능 미래의 재앙이다 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간을 뛰어넘는 강한 인공지능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갈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컨대 인간은 동기와 욕구,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은 특정한 한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뿐 결코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뇌 구조와 심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과 동일한 혹은 인간을 뛰어넘는 전인적 인공지능의 출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될 것이기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개발로 운전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덕분에 밖에 있을 때도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바쁜 현대인들은 노동의 부담을 덜고 더욱 집중을 요하는 개인 작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생활 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직장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로봇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산업, 이 산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됨에 따라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적이며 혁신적인 사고를 갖춘 이가 새로운 사회의 인재상이 될 것이고 그것은 미래 세대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미래의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류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강한 열망이 도구를 만들었고 도구는 인간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도구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구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까지도 인간이 강구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강력한 변혁의 실마리로서 인류가 풀지 못한 많은 문제, 예컨대 의학, 환경, 에너지, 우주산업 등에서의 미해결 과제를 푸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낳는 윤리 문제를 운운하며 기술 개발의 중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가 인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갑,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입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근거를 주시기 전에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에 두려움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점에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AI가 인간을 모두 죽여야만 지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강인공지능의 도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인간은 아주 복잡하고 인간의 뇌 구조조차 파악되지 않은 이 시점에 강인공지능에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점에서 또한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인간은 객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동기나 욕구나 자의식은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이 부분 인간만 사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점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강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인공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인 비인간형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각과 사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인간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과 아예 다른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유 토론 시간에 더욱 많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드릴 점은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서 과연 알파고의 돌을 놔주던 사람은 알파고의 도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국 중에 알파고의 돌을 놔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공지능의 도구였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도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것을 직접 놓을 신체가 없기 때문에 대신 해준 것이죠. 네, 그처럼 인공지능이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인공지능 아래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 인정하신 것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자유토론 시간에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최소화한 방안은 인간이 항상 생각해왔다라고 하신 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어느 특정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의 인공지능의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투표 제1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에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논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AI는 절대 인간을 우월해야 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이 AI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인간이 그 우월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술 분야를 예로 들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현재 심리치료사 아니면 피아노 선생님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AI가 대체하게 된다면 이 노동력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말은 AI가 단순히 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삶에 있어서 도구를 이용되는 것이고, 혹은 그 도구를 이용됨으로 인해서 그게 심화되고 또한 어떠한 특이점을 넘게 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는 그 노동력 부족 현상과,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오는 그 괴리감과 그 허탈함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편리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동력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또한 창의적인 활동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AI를 이용하게 되면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행복하게 될까요? 예술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렌즈 같은 그 드라마를 각각 해석한 AI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에 대한 결과는 AI가 만들게 됩니다. 이런 세상 과연 행복할까요? 세 번째로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확인 질문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가 마치 애완동물을 주인이 해결하는 것처럼 소유주가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연 그 AI의 주인이 누굽니까? 소유주입니까? 개발자입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모호합니다. 또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예로 들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형적인 약 AI입니다. 이 AI를 써서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 즉 사고가 나게 된다면, 실제로 IBM 왓슨은 여러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 피해자의 덫에 달래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병 발로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AI,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희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인간이 계속적으로 우월성을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하시면서 예술 분야도 이미 인공지능이 침해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의미는 그 결과에 있기보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술은 예술가들이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유와 해방감을 느낍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 후에 다른 점은 자유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즐기고 누리고 해방감, 자유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정확한 주장과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드릴까요? 자유토론 때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서 AI의 주인이 누구인가, 소유주인가, 개발자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적으로 앞서 애완동물의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 질문을 했었는데요.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그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상식적인 우리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유토론 때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반론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이 도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이 도태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이 소외되는 것으로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까? 네, 그 예시로 디지털 침해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네, 인간 소외의 정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든 문화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면 이런 인간 도태되는 현상,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전제가 옳다면 인정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 자유토론 시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일자리 상실 문제를 사회 문제,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의 사회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일자리 상실이나 실업 문제의 원인을 오직 인공지능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AI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측 갑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찬성 측에서는 입론에서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고 수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여도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 지켜질 것이라는 과학적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혁신적 기능이라 불리는 딥러닝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과 기계의 가장 치명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이란 인간의 뇌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며 입력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스스로 추론 및 판단을 하는 자가학습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어진 알고리즘, 즉 주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기납적 추론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간은 이것과 더불어 면역적 추론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역적 추론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일반 법칙을 조합해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고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유용한 사실을 도출하는 추론을 말합니다. 수많은 가설 중 그럴듯한 가설을 골라내는 능력, 즉 직관,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적절하게 조합해 판단 내리는 능력, 즉 직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규칙을 깨고 새로운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성, 현실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해석하는 인지 능력,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와 의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고유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의식과 정체성 등은 모두 주어진 전제와 데이터로 학습하는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명백한 고유 영역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러한 인간만의 고유 영역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이 침해할 수 있는지 그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 분야의 근간이 흔들리며 지식 서비스 산업과 같은 대부분의 인간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인간이 고유 영역에 존재하는 한 인간만이 계속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반대측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결코 내주지 않을 직업 또한 존재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나 CEO, 국회의원 등의 의사결정은 결코 인공지능에게 맡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공지능이 만든 법 아래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한 변혁적인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항상 일자리는 생겨났습니다. 자동차의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동차가 등장하며 마부들의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노동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거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땠습니까?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도로를 깔기 위해,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법규를 정하고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올 변혁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창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그 효용 역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반대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소기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각 확인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도래에 있어서 딥러닝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의 내구조를 모방하는 것이며 알고리즘을 통해 자가학습하는 것이라서 알고리즘은 결국 기납적 추론이라는 것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인간은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자율학습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학습한다는 것이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창의성, 의지, 고유한 존재감을 느끼는 건 인간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연결 사회에 있어서 범용적인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윤리나 철학이 학습 가능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윤리와 철학이 학습 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구글의 알파고나 IBM, 왓슨의 범용 인공지능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글의 알파고나 IBM의 왓슨은 범용 인공지능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판사, CEO 등 결정은 결국 인간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는 AI가 검색해주고 정리해주고 공급해줄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프레이밍이 된 것으로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으로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부터 자유토론 시작해주세요. 네, 반대측, 찬성 측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측은 강한 인공지능의 도래를 부정하면서 이에 대해서 앞서 많은 근거를 들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그거에 있어서 알파고를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이세돌과 같이 경쟁을 치렀던 알파고를 보면 이 알파고가 하나의 명령을 넣고 패턴을 넣고 그것을 자가 분석하고 자가 학습해서 흥분된 상태를 보이면서 그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AI가 두 가지 학습 형태가 있습니다. 자율학습과 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율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AI가 못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인데요. 바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자율학습에서 자기가 직접 패턴을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을 때 잘못된 알고리즘이 형성했을 때 그것에 나오는 그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있어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알파고가 학습할 수 있다는 능력 물론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런 학습 능력에 따라 계산 능력이 월등히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알파고는 과연 어떻게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데이터를 주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린아이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스스로 가설을 창조해내고 선택하고 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즉 인공지능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아무런 데이터 없이 홀로 광활한 벌판에 내던져져 있다면 과연 그 알파고는 학습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적절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알파고는 지금 우리가 넣었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봐야 할 점은 알파고가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알파고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인공지능의 형태로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강인공지능을 의도하지 않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학습을 시작하며 강인공지능으로 진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기에 강인공지능의 도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측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점은 저희 측이 계속 주장하는 점은 특이점이 오기 때문에 그 특이점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인공지능을 우리가 윤리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통제하기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특이점이라는 것이 과연 도래하지 않은 현재,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미래의 특이점이 도래하신다는 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특이점이 도래한다는 점, 지금 그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학자들의 예측,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할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예측, 자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과연 그 특이점이 도래할 것은 찬성 측의 그런 단순 예측이 아닌 어떤 특정 사례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선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CPU의 속도가 약 1.5년에 2배씩 증가한다라는 법칙인데요.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많은 학자들이 현재 예상하기에 강인공지능의 도래 연도는 2040년이고 2040년을 지나게 되면 특이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말씀해주신 그 인간의 고유 영역이 알파고에 의해 모방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한 반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현재 뛰어난 것은 지적 추리 능력입니다. 바둑과 예술에서 인간의 직관 혹은 창의성이 모방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비합리적 메커니즘이 전부 수리 능력으로 번역되어 그런 발현된 것이지 어찌 인간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직관을 모방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윤리적 문제로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 파괴로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 AI가 물론 인간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 그리고 그 범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봤자 예술 분야나 아니면 창의력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 존재밖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70억 인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거에 대한 과다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도 역시 티핑 포인트, 그 특이점 이론에 부합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예술 분야나 뭐 일정 그냥 소수의 분야만 대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예술 분야만 인간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대체가 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 거 맞습니까? 저희가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 예술적 분야나 창조적 분야 빼고는 네. AI가 많이 대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그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인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게 될지가 의문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분야만 인간의 영역일 것이고 나머지는 다 대체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변호사 일자리 대체될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의사 대체될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료 분야 법조계 분야 가운데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일이라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말이죠. 예컨대 우리는 진료를 받을 때 차가운 기계가 우리의 병명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완전한 대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합니다. 실업자 너무 많고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도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럼 새로운 시장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들 창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직종 내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발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직종 내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 노동 시간이 감소하겠죠? 그렇다면 노동의 신성성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종 내 양극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협업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인공지능도 가격대에 따라서 좋은 인공지능이 있고 나쁜 그 질이 조금 떨어지는 인공지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현대사회 중상층들의 각각의 그 직종 내에서도 비싼 걸 사는 분야 협업에 성공한 분야는 더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종 내 양극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먼저 그 노동의 신성성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론 먼저 하겠습니다. 노동은 신성성이 있다. 노동은 자아실현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을 잃는다고 해서 인간이 살아갈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하면서 자아실현하는 사람,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는 과잉 노동입니다. 한병철의 피로사회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과학 업무 때문에 항상 피로해합니다. 너무 현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이야기 하셨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기존의 양극화와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래함에 따라 생겨날 기술 양극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자본의 속성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인데요. 기존의 양극화는 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양극화로 쏠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을 그 소득을 소유할 때 그 가치를 보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양극화는 그 나눴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되는 기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자는 그것을 나누고 가치를 창출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기술의 독점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앞서 질문해주신 새로운 시장의 도래로 인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장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점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시장을
인공지능과 인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적정선을 맞춰서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AI는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많이 대체하게 될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12시간 일한다면 인간은 2시간만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4시간 중 2시간 일을 하고 7시간을 잠을 자게 될 경우에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살 것인지 전혀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자아 실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저희 발언 첨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2개 아니었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에 대해서 반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는 계속 새로운 사회가 도래돼도 일자리 새로운 시장 창출되는 거 인정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앞서 저희가 마부와 마부의 사례를 들어주었을 때도 그것은 마부뿐만 아니라 많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누누이 생각할 수 있듯이 그렇게 창출되었던 새로운 시장은 분명히 창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찬성 측은 이런 확실한 사실은 도외시하고 그저 이런 확실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확실하지도 않은 가설만을 가지고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과연 그런 확실하지도 않은 증명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 돌파구를 여기서 찾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찬성 측께서는 어떤 다른 그런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돌파구가 이런 인공지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AI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마부 얘기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마부가 있기 전에 자동차가 생기면서 도로가 생겼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출장 가는 사람들은 자동차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저희가 자유토론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쪽부터 반론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을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 과연 미래의 재앙인가에 대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대 측의 입장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점은 강인공지능의 도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알파고는 약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강인공지능으로 진화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또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에서 개발했던 인공지능들도 강인공지능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는 강인공지능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그런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나친 낙관적 태도는 여기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인간은 객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인간은 현재에도 알파고의 돌을 놔주는 그런 형태를 통해 충분히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조그만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중에 퍼지게 된다면 나비 효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D 산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어 굉장히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 우리 뇌에 침투하게 된다면 과연 인간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식물인간을 돕기 위해 뇌의 시냅스를 읽는 인공지능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인간에 대한 악의를 품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과연 3D 산업을 대체하고자 소탐 대시를 일어나게 할 것인가? 과연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과연 인공지능 산업 분야를 연다고 하면 이러한 실업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것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청년들은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AI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100%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도래로 인하여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오면 과연 일자리 창출이 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윤리적 책임이 큰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재앙을 그 전제로 깔고 어떤 게 재앙이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구분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버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을 제2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는 첫 번째 논거로 강인공지능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희 측의 주장에 계속해서 지나친 낙관주의다 라는 말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앞선 자유토론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 의견 말고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인 메커니즘의 근거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알파고 이외의 사례는 들지 않았으며 과학적인 근거 또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자유토론에서 앞서 논의드렸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반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인공지능이 양극화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술을 소유한 기업이 기술을 독점하고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강한 자, 약한 자 모두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범용화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그것을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품을 소비할 잠재적 수요자가 만일 직업을 잃게 된다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을 소비하지 않게 됐겠죠? 따라서 기업은 그것을 소비할 잠재적 수요자가 직업을 잃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도록, 일자리를 보장해 주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앞서 찬성 측께서 임론에서 말씀해 주신 윤리적 문제, 오류의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문제, 이 세상에 갑자기 자율주행차가 모두 멈춰버리는 사고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일어나기 매우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극히 일어나기 드문 일입니다. 또한 저희는 인간이 가져올 오류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오류, 과연 그 두 오류 중에 어떤 오류가 더 클까요? 인간이 주는 오류가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발명하는 이유 또한 인간이 어떤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 그것보다 더 훨씬 발전되고 뛰어난 그런 효용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오류를 빚고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또한 구축하기 마련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오류를 수정할 사회적 시스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AI 윤리 현장, IT 법학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이고요. 따라서 항상 기술의 발전은 그것의 안정망과 함께 도래하며 인간은 항상 1차, 2차, 3차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까지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제도의 정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병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미래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가 왔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계속해서 AI에 대한 염려는 불필요하며 인간의 협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과연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두려움의 한 결과인 재앙에 왜 부합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과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점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AI는 미래를 향한 과학이고, 그런 과학을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할 때 나오는 문제점은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대립되는 세 개의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낙관주의다라고 하는 저의 논점에 있어서 인간 능력을 비하하면 안 되고, 이것에 있어서 AI는 통제 가능하다. 그러면서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AI는 자율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문제제기가 불가능할 시 잘못된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그것이 자가학습으로 발달되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즉 티핑 포인트를 넘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예술 분야를 예로 드셨는데요. 최근 프렌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렌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프렌즈 드라마를 AI가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지금 말씀하다시피 예술은 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렇게 프렌즈처럼 다양한 분야의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을 때 과연 그 과정이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존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AI에 대해서 과다 의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보죠.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에너지나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나 의존한 나머지 우리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AI가 만약 이런 새로운 시기에 AI가 또 다른 의존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면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를 못하게 될 시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희 측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AI가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AI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윤리현장 3년 전에 취소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윤리위원회 다양한 IT 법안들 많은 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노동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력이 대체될 것이고 우리가 더 다양한 것을 AI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노동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방영된 영화 헐에 보면 제 가정과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갈등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AI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있어서 삶이 좀 더 안정화되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AI에게 사랑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AI가 떠나고 그리고 그 AI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에 빠진다는 걸 자각하게 될 시 그 남자의 인생은 파괴되고 맙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상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병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생겨날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더욱 크고 무엇이
소탕대실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로봇이 도입되면 윤리적 결정 내릴 문제 많다고 이야기됩니다. 가령 교통사고 발생 시 인공지능은 탑승자와 보행자 중에 누구를 구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한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모호한 윤리 문제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그런 상황이 오면 법에 질려 장애물을 피하는 데 급급할 것입니다. 즉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윤리적 물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여줄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 사용에 있어 효용이 훨씬 크다면 인간은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인 ABS가 처음 도입되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바퀴가 잠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기술은 당시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 제어를 기계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는데요. 현재 ABS 기술이 없는 차를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도구가 도입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문제만을 극대화하여 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을 지배할 전인적 인공지능의 출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곧 펼쳐질 것만 같아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복잡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합리적 인간이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때로는 비합리적 행동을 불사하는 모순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들이 인간을 정의 내리기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결코 하나의 답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도 알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 과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현재 삶에 만족하시는지요? 만연한 청년 실업 문제와 도래하는 초고령화 사회,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 등 세계 경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폭발적인 편리함을 제공할 유용한 도구로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변혁의 실마리로서 인공지능은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재앙의 씨앗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더 발전시킬 축복의 지름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최근 개봉 열흘 만에 관객 500만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곡성의 메시지입니다. 특정 개체에 대한 공포가 한번 시작되면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은 곧 현실이 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믿음도 지양해야 하지만 공포감이 결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반대측 벽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숙명토론대회 결승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